네, 덕서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2021학년도 수능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라는 것은 올해 봤던 수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의 수능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총 2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번부터 12번까지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13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뒷부분 우리 유전 파트에 많이 몰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항수는 첫 번째 게 더 많지만 시간은 두 번째 게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절히 잘 분배해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는 수업 시간에도 간단하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은 이제 탐구 과목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한 탐구 과목을 겨울방학에 넉넉한 시간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이론은 마스터하시고 그다음 문제풀이까지 좀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 과목을 정할지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생명과 원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난이도는 이 정도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 문제풀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들으시고 생명과 원 할만하겠는데 그럼 선택하시고요. 생명과 원은 나랑 맞지 않는구나 하면은 다른 과목을 빨리 선택하셔서 어찌됐든 간에 탐구 과목을 좀 많이 준비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보시면 여러분 혹시 좀 낯이 익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디서 봤는데 내가 어디서 봤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나요? 네, 많은 친구들이 들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는 선생님이 올해 진행됐던 우리 생명과 경시대에 가져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시대 1번부터 20번까지는 이 수능 문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최소한 올해 수능 문제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풀어봤으면 하는 마음에 경시대도 넣었었는데 여러분들이 경시대 성적을 보니까 많이 찍고 잔 친구들이 예상대로 많아서 아마 많은 친구들이 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원래 모든 문제풀이가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운받아서 그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풀이 영상을 보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는다고 많이 생각은 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우리의 그런 약속도 지키지 않고 또 경시대 문제도 대충 보고 그렇게 너무나 적극적으로 이 문제풀이에 임하지 않겠다면은 그 정도 노력했으면 선생님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풀겠다라고 저항하는 친구를 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가급적이면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이라도 문제를 좀 풀어보고 최소한 읽기라도 하고 이 영상을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이 영상을 한번 제대로 보기라도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처음 얘기했듯이 생명과 원 이 정도구나, 이 정도 수준이구나 라는 거를 좀 알고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설이 길었는데요.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쉬운 문제만 구성되어 있고요. 10번 문제만 약간 어려웠습니다. 자, 1번 문제도 볼까요? 특별할 건 없습니다. 우리 소화와 배설에 대한 이야기죠.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고 매년 수능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풀었을 때 공부한다는 전제권하에 틀린 친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가하고 기억, 니은 있는데요. 가 같은 경우는 다당류의 탄수화물을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분해한 과정이니까 이걸 두 글자로 뭐라 불렀죠? 그렇죠. 우리가 소화 과정이라 불렀습니다. 이 소화 과정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화적용, 분해를 하는 과정이었죠. 이때 소화 효소가 많이 이용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포도당 아미노산이 물과 기억과 요소로 모아서 분해된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보통 호흡 과정일 텐데 얘네들이 세포 호흡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이화 과정이겠죠. 노폐물로 분해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노폐물은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 요소가 될 거고요. 요소는 오로지 아미노산, 뭐가 포함되어 있는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 단백질의 분해에서만 발생하는 노폐물이었는데요. 이때 바로 요소가 생성되지 않았고, 뭐가 생겼죠? 그렇죠. 우리 독성이 좀 강했던 암모니아가 먼저 생겼고요. 이 암모니아가 어딜 거쳐서 간을 거쳐서 요소로 바뀌는 과정이 이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은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 가지가 더 노폐물인데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버렸습니까? 오줌하고 날숨을 통해 버렸고요. 날숨.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날숨을 통해서 버렸습니다. 요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뭘 통해서 오줌을 통해서 버렸었죠. 이렇게 어떻게 배출한지까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나 간단해서 실전이었으면은 한 15초에서 20초 안에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기억. 가정과는 이화작용. 소화하니까 이화가 맞죠?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호흡기를 통해 기억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저 날숨이라는 게 뭡니까? 호흡기를 통해 숨을 내뱉는 걸 말하는 거죠.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 맞죠? 세 보기다. 우리 지식만 물어보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은 우리 교육과정에서 바뀌었을 때 새로 추가된 우리 대사성 질환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면 여기에 고지혈증이라는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이 나왔는데요. 대사성 질환은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 당뇨병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지방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당뇨병이든 지방간이든 고지혈증이든 우리가 이거를 자세하게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자세하게 공부한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냥 물질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우리가 식습관이 안 좋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걸릴 수 있다라는 굉장히 도덕책에 나올 것 같은 공익 광고에 나올 것 같은 그 정도 내용밖에 안 봤죠. 그 정도 내용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자료 해석 문제인 거지 여러분의 지식을 묻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료를 보시고 그냥 마치 모양 맞추는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 체질량 지수가 20. 20이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20이면 여기 있을 거예요. 체질량 지수가 20인 성인은 정상 체중. 여기는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준이란 얘기예요. 그냥 맞습니다. 자, 니은 고지혈증을 나타내는 사람의 비율은 비만인 사람은 대충 요 정도죠. 그 다음에 정상인 사람은 대충 이 정도. 누가 높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비만이 높잖아요. 이건 뭐 눈만 뜨면 알 수 있는 거죠. 자, 비만인 사람 중에서가 정상 사람보다 높다. 비만이 높다. 맞죠?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대사성 질환 중에는 고지혈증이 있다. 여기 대놓고 고지혈증 문제를 내놓고 또 고지혈증을 물어봤네요. 맞아서 답은 또 다 맞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해서 5번이 답이네요. 고지혈증이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다른 게 나올 확률이 높겠죠. 똑같은 게 굳이 고지혈증이 또 나올 이유는 없잖아요. 다른 대사성 질환 나올 수 있는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당뇨병은 혈당량 같은 호르몬을 통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뒤에 실제로 당뇨병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자, 이 문제도 한 뭐 30초 걸렸을까요? 한 20초 정도. 자, 3번 문제. 자, 표가는 사람의 5가지 질병. 요거 질병과 병원체는 우리가 그 앞에도 나오고 바이러스 할 때 살짝 언급했었고 더 자세한 거는 뒤에 방어작용할 때 많이 나왔던 거죠. 한번 봐볼까요? 자, 질병 A 말라리아, 독감, 홍역, C는 결핵, 탄저병 있네요.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이 질병들은 전부 다 감염성 질병이었고요. 감염성 질병이란 것은 이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병원체의 종류와 특징을 아셔야 됐었는데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병원체는 우리가 원생동물이었고요. 그다음 독감, 홍역은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가장 유명하고 중요했었죠. 결핵 탄저병은 대표적인 결핵이란다. 세균을 통해 일어나는 질병이었습니다. 자, 특징 보니까 유전물질을 갖는다, 세포로 되어 있다, 독립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원생동물이나 결핵은 이 모든 거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죠. 왜? 둘 다 그냥 자꾸 결핵이라 그러네요. 세균은 둘 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생명체의 기본적인 특징은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에 생물적 특징도 있고 비생물적 특징도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뭐만 유전 물질을 갖는다만 바이러스가 가질 수 있는 특징이었고요. 바이러스는 세포로 되어 있지도 않고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 볼까요? 자, 기억. 말라리아 병원체는 곰팡이가 아니라 원생동물이라 그랬죠? 틀렸습니다. 자, 니은 독감의 병원체는 즉 바이러스는 세포로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자, 디귿 C의 병원체 즉 세균은 나의 특징 모두 같습니다. 말했듯이 이것도 되고 모두 A의 병원체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인데요. 이 문제도 설명하느라 내용이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고 문제를 풀 때는 마찬가지로 30초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낙서가 돼 있네. 자, 낙서 지우고요.
자, 4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경계에 관련 얘기죠. 신경계에서 중에도 말초신경계에 관련된 내용인데, 말초신경계는 크게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눴고요. 그 중에 우리가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옆구리에 있는 이 녀석이 바로 감각신경, 구심성 뉴런이죠. 자, 그 다음에 운동신경은 또 어떻게 하습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성신경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자율신경계,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율신경계 또 크게 앞에가 긴 녀석을 우리가 부교감신경, 앞에가 짧은 애가 교감신경이라고 나눴었고요. 부교감. 역할은 각각 뭐였죠? 부교감신경은 나를 조금 안정시켜주고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였고, 교감신경 나를 좀 긴장 상태로 만들어주는 신경이었습니다. 자, 가장 큰 특징은 뭐였습니까? 우리 신경과 신경이 만나는 신경절 혹은 뉴런의 말단 부위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가 달랐던 거였죠. 근데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있지만 종류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어디만? 교감신경 말단만 우리 노르, 에피, 네프린이 분비됐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전부 다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말단만 노르에피네프린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중추신경은 이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떤 역할이냐에 따라 다른데, 눈이니까 여러분 눈을 조절하는 뇌는 어디 있죠? 그렇죠. 중간뇌죠. 우리 동공 조절하는 거. 그래서 중간뇌일 거고요. 얘는 무릎 반사를 했으니까 무릎 반사의 중추는 뭡니까? 그렇죠. 척수죠.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신경이겠네요. 자, 요거는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풀겠습니까?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상태로 문제를 푸는 거지 이거를 직접 쓰진 않겠죠, 당연히. 그럼 바로 이렇게 문제를 보는 거예요. 기억, 디귿은 모두 자율신경계. 기억, 니은, 디귿은 맞죠? 아니죠. 뭐 때문에 아닙니까? 디귿은 자율이 아니라 체광신경계죠. 그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기억과 니은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아까 다르다 그랬죠? 왜? 니은 말단은 노르에피네프린이니까. 또 틀렸습니다. 다 틀렸으니까 2번이 답이겠네요. 봐볼까요? 무릎 반사 중추 척수 맞죠? 여러분들 4번까지 푸는데 한 2분 안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5번입니다. 선생님, 이런 거는 배운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아예 생뚱맞게 거의 배운 적이 없는 거는 다 자료 해석 문제예요. 옆에 있는 이런 2번과 거의 유사한 느낌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쓰이는 지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이 순생산량인데, 순생산량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우리 순생산량은 총 생산량에서 내가 먹고 산 데 쓴 호흡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순생산, 쓰고 남은 거 실제로 우리가 생산한 거죠. 쓴 거는 없어진 거니까. 그래서 요 정도 지식만 들어가고 나머지 그냥 자료 해석입니다. 실제로 봐볼까요? 자, 기억. 순 생산량은 총 생산에서 호흡량 제외했다고 방금 말했고 지식이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겠죠. 자, 니은 A의 순 생산량이 최대가 된 온도는 1일 때는 여기가 대충 여기니까 대충 요만큼이겠죠. 자, 2일 때도 대충 여기니까 요만큼이겠죠. 누가 높습니까? 2일 때가 높잖아요. 근데 문제 뭐라 그랬죠? 1일 때가 2일 때보다 높다라고 반대로 말했네요. 그럼 당연히 틀린 거고요. 자, 지금 계절에 따라 A의 순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온도가 달라지는 것은 그럼 뭡니까? 이거는 온도라는 녀석이 A라는 누구한테 식물, 즉 생물한테 영향을 미친 거죠. 비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작용에 의했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해서 3번이 답이었는데 1, 2, 3, 4, 5까지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공부를 조금 뭐랄까요? 대충 한 친구가 처음으로 막히는 게 6번 유형입니다. 6번 유형 100% 출제되는 염색체, 핵상까지는 아니지만 염색체에 대한 내용인데 100% 출제인데 공부가 좀 덜 된 친구들은 6번에서 멈칫하게 될 겁니다. 매년 출제가 되는 거니까 꼭 공부해 두시고요. 올해 요 유형에서는 한 가지만 조금 추가됐습니다. 기존에 안 나왔던 유형인데 뭐냐면은 X 염색체를 제외했다. 뭐 요런 한 가지 기존에 없던 단서가 들어갔지만 크게 이것 때문에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정도는 아닙니다. 자, 나머지 정보도 한번 볼까요? 자, 서로 다른 종.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문제가 쉬운 게 가나다가 있죠. 염색체를 보세요. 같은 종이라면은 염색체 모양과 크기도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가나다를 보면은 누구 하나만 이질적입니까?
나만 이질적이고 가하고 다는 염색체가 똑같죠. 지금 보면은 이 녀석하고 이 녀석 똑같잖아요. 얘하고 얘도 똑같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모양만 봐도, 아, 나가 지금 혼자고 가하고 다는 같은 종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두 개가 A고 하나가 B라고 써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자연스럽게 하나짜리가 B고 두 개짜리가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림만 가지고도 뭐가 뭔지 풀 수 있었고요. 이런 문제의 단골손이 뭡니까? 성이 다르다라는 거 나왔는데, 근데 특징은 뭐라고요? 이 성에 관련된 X 염색체는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문제 풀어볼까요? 자, 가나다 있을 때, 자,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건 다입니다.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먼저 할 거는 핵상 표현이에요. 다부터 표현해 볼까요? 자, 상동이 있죠? 얘랑 얘랑 상동이고요. 얘랑 얘랑 상동인데, 얘는 어떻게 혼자 있을 수가 있지?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죠. 그럼 얘랑 상동인 녀석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표현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서 표현하지 않은 건 뭡니까? X 염색체였죠? 아, 얘는 X 염색체하고 표현되는 녀석이니까 얘가 뭐겠습니까? Y 염색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 친구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면 뭡니까? 지금 핵상은 이 애는 6인 녀석이면서 XY니까 얘는 수컷이구나. 근데 성이 다르다 했으니까 B는 자연스럽게 뭐겠습니까? 얘는 암컷이겠구나. 같은 애가 그냥 가도 수컷이겠죠? 가도 지금 n짜리니까 상동 없죠? n인데 2n일 때 6이니까 n일 때는 3이에요. 선생님 염색체 두 개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뭐가 없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x 염색체가 하나 표현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개밖에 없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 암컷이니까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도 n이죠. n이지만 암컷은 XX니까 무조건 얘도 X가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N은 몇 자리? 4인 녀석이었습니다. 별거 아니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기억. 가와 다의 핵상은 같다. 가와 다의 핵상은 당연히 가는 N이고 다는 2N이니까 같지 않죠? 자, A는 수컷이라 그랬죠? 맞습니다. 자, B의 체세포 분열 중기. 여러분, 체세포 분열은 어떤 상태죠? 2n이면서 몇 가닥짜리? 두 가닥짜리입니다. 그러면 얘는 2n이니까 n일 때 4, 2n이면은 8인 거고 두 가닥이니까 염색 분체는 곱하기 얼마? 2를 해줘서 16개 있겠죠? 맞네요, 16이. 지금 맞아서 니은 디귿에서 4번입니다. 그래서 약간 X 염색체를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신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크게 이것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지는 않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무난하지 않았을까? 우리 정상적인 수능 준비를 했던 친구라면은. 그리고 다음 장을 봤더니 여전히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올해 수능은 선생님 봤을 때는 그냥 무난했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유전에서 어려운 거 몇 개 나왔을 뿐이지 나머지는 굉장히 오히려 이전보다 더 쉬웠다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자, 얼마나 쉬웠나 봐볼까요? 7번도 약간의 신유형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온 적이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유형은 뭐라고요? 자료에 승부하면 된다고요.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그림은 당뇨병 환자 AB가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인슐린을 주사했을 때, 자, 인슐린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인슐린 대표적인 무슨 호르몬이죠, 인슐린은? 여기다 적어볼까요? 인슐린은 대표적으로 혈당량을 뭐 해주는? 낮춰주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분비 어디서 했습니까? 인슐린 분비는 이자의 무슨 세포?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됐고요. 일하는 대표적인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간이었죠. 이렇게 호르몬이 일하는 장소를 뭐라 불렀습니까? 표적기관 혹은 표적세포라 불렀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수능을 볼 거라면. 자, 어쨌든 인슐린 주사했을 때 시간에 따른 혈중 포도당의 농도를 표는 당뇨병 가와나 아는 층은 알겠지만 당뇨병은 1형과 2형 실제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자, A와 B가 당뇨병 각각 가와 나 중 하나고 기억은 알파세포와 베타세포 중 하나다. 자, 기억을 먼저 볼까요? 자, 보니까 기억이 파괴돼서 인슐린이 생성이 안 된대요. 그 말은 인슐린 만드는 곳이 파괴됐으니까 인슐린이 생성이 안 되겠죠? 인슐린 만드는 곳은 방금 말했지만 베타 세포였습니다. 기억은 베타였고요. 자, 어쨌든 이 친구는 인슐린이 생성이 못했다라는 말은 만약에 여기에 뭐만 분비된다면은 인슐린만 분비가 된다면 얘는 인슐린이 없어서 문제지 인슐린만 투입이 된다면은 당 조절이 가능하겠죠. 그쵸?
나를 볼까요? 나는 인슐린의 표적세포가 반응하지 못한대요. 그 말은 얘는 인슐린이 있어 봤자 조절이 안 되겠죠. 왜요? 인슐린이 있어 봤자 그거에 반응할 세포가 반응을 못 하니까요. 이런 상태네요. 자, 그래프를 볼까요? 보니까 탄수화물과 인슐린을 넣어줬습니다, 지금. 자, 작용을 했다면은 뭐가 작용돼야겠어요? 작용했다면은 당이 떨어지는 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즉, 떨어진 B가 제대로 당 조절이 된 거고요. A는 안 떨어지고 올라갔죠? 조절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절되는 게 뭐였죠? 지금 가였죠? 그래서 가가 B에 해당하는 거고 조절 안 되는 게 나였죠? 나가 A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기억. 기억은 베타세포다. 베타 맞고요. 자, 니은 B의 당뇨병은 나에 해당한다. B는 가죠? 틀렸고요. 자, 디귿. 정상인에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인슐린 분비가 억제한다 그랬는데 농도가 증가하면은 인슐린이 투입돼서 얘를 뭐 하기 위해서 다시 낮춰줘야겠죠? 그러니까 억제가 오히려 증가되겠죠. 답은 기억 맞게 됩니다. 무난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 8번 문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 나는 정상인에서 기억의 변화량, 항이뇨 호르몬 나왔네요. 과거에는 항이뇨 호르몬만 수능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당뇨병 조절 호르몬도 시험에 나왔고요. 수능에 나왔고요. 체온 조절 호르몬도 수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범위란다. 작년 옛날 교육 과정에 비하면은 여러분들 교육 과정상 내용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호르몬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어쨌든 항이뇨 호르몬도 간단하게 우리가 지식을 좀 끄집어내야겠죠. 누누이 말하지만 시험 시간에 이런 거 쓰는 거 절대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문제 푸시는 거예요. 자, 항이뇨 호르몬의 가장 큰 역할은 뭡니까? 몸의 뭘 낮추는 혈중 삼투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항이뇨 호르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혈중 삼투압을 낮추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어디 가서 콩팥에 가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시켜서 몸에 물을 많이 좀 더 버린 물마저 더 갖고 와가지고 몸의 농도를 떨어뜨려서 삼투압을 떨어뜨리는 게 항이뇨 호르몬의 특징이었고요. 여기서 두 가지만 추가하면은 이러다 보니까 피해받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피해라고 표현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누굽니까? 바로 오줌이었죠. 오줌 같은 경우는 물을 뺏기는 거예요. 오줌으로 버릴 물을 지금 더 끌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줌량은 감소하고요. 오줌의 삼투압은 물이 줄었으니까 농도가 증가하고 농도에 비례하는 이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하게 되겠죠. 이런 특징이 있고 마지막 말하면은 항이뇨 호르몬 만드는 곳 알아겠죠? 만드는 곳은 뇌하수체 후엽. 어떻게 외우랬습니까? 히응이응 히히 외우랬죠? 항이뇨 후엽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표적세포, 표적기관은 당연히 수분제흡수, 오줌 만드는 곳은 콩팥이었습니다. 이런 거 머릿속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수능 볼 거니까. 자, 기억을 좀 봐야겠네요. 기억 보니까 기억이 늘어나니까 지금 항이뇨 호르몬이 같이 늘고 있죠, 여러분들. 항상 호르몬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 위에 문제 봤듯이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한다?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낮추는 녀석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도 지금 기억이 느니까 항이뇨 호르몬이 더 필요하죠. 항이뇨 호르몬이 뭐 하는 거라고요? 삼투압을 낮추는 녀석이에요. 그럼 삼투압을 낮추는 녀석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삼투압이 올라갔으니까 삼투압을 낮추는 녀석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기억은 혈장 삼투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투압이 점점 높아지니 얘를 낮추기 위해서 항이뇨 호르몬도 점점점 많이 나오게 된다라는 이해가 되겠죠. 나도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 이 삼투압은 결국 뭐에 비례한다고? 체액의 농도에 비례하는 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도가 높다라는 말은 뭐예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 혹은 소금 같은 게 되게 많다는 뜻이죠. 이 삼투압이 높다, 몸에 지금 물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갈증을 많이 느낀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삼투압이 높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갈증을 많이 느낀다, 이런 느낌이죠, 지금. 풀어볼까요? 자, 기억은 혈장 삼투압 맞고요. 자, 니은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안정 상태일 때가 P1일 때, 즉 안정이 P1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아까 말했죠?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한다 그랬어요. 안정과 P1을 비교하면은 P1이 항이뇨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왔죠. 그럼 오줌의 삼투압도 P1이 커야 되는데 반대로 말했네요. 니은 틀렸습니다. 갈증을 느끼는 정도는 이거는 솔직히 참 문제가 좋긴 한데 자, 갈증을 느끼는 안정 상태일 때는 여기죠, 여기 지금. 자, P1은 지금 여기죠. 누가 높습니까? 이거 뭐 눈 떴니 안 떴니 묻는 건가요, 지금? 어쨌든 P1이 높죠? 그런데 안정 상태일 때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뭐 푸는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거 없죠? 쉽게 쉽게 풀리니까. 허무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자, 9번. 이 그래프 나왔네요. 이 그래프 굉장히 중요하다고 수업 시간에 몇 번이나 강조했었죠.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왔다 중간에 안 나왔었는데 최근 2, 3년 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언제 자취를 감출지 모르지만 공부는 꼭 해야 되는 그래프였어요. 자, 이 그래프의 특징은 DNA 양에 따라서 시기를 보는 거였죠. 이 첫 번째 1일 때가 G1기였고요. 그 사이가 복제 중이니까 S기였고요. 2일 때는 복제 끝났으니까 G2기, 이어서 이어지는 분열기, 전중 후마를 전부 다 포함하는 거였습니다. 자, 나는 보니까 핵형의 일부를 표현했는데 안타깝게도 21번이 3개나 있네요. 이 친구는 다운 증후군에 걸린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구간 1에는 핵막을 간세포했다. 자, 핵막은 언제 볼 수 있는 겁니까? 핵막은 간기 때 볼 수 있는 거죠. 핵막은 전기 때 사라져서 말기 때 생성되는, 즉 간기 때 꾸준히 볼 수 있는 거였고요. 간기라 하면 뭡니까? G1기, S기, G2기 말하는 거죠. 구간 1에는 S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나에서 다운증후군 방금 말했죠? 맞습니다. 구간 2에서 기억시기의 세포가 있다. 자, 기억시기는 분열 중인 시기죠. 지금 그 다음 구간 2에도 분열기가 포함되어 있죠. 이것도 맞네요. 답은 다 맞으니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0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한창 풀고 있었는데 선생님 이거 그 갤럭시 탭으로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카톡이 하나 왔는데 카톡이 그 뭐지? 알림이 뜨면서 그것도 녹화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 황급하게 껐는데 이거 참 이걸 이 탭으로 처음 녹화해서 그런지 뭐 그렇네요. 아깝네요. 개인적으로 거의 다 문제 풀이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날아가서 뭐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0번 문제 같은 건 여러분들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죠. 이거는 안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이 6번 문제가 솔직히 살짝 막혔으면 정말 심각한 거고 공부를 어느 정도 했어도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약간은 좀 고난이권이 아니고 한 중상 정도 난이도로서 늘 위치했던 문제인데 말했듯이 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꼭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요새 트렌드죠. 유전자가 HRT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라는 사람이 저 중에 어떠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가의 유전자형까지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좀 치사하죠. 하지만 그래도 양심은 있는 게 유전자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알려줬네요. 마지막 양심은 좀 지키긴 했네요. 그나마. 올해는 교육과정이 바뀌고 처음 나온 수능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렇게 좀 쉽게 나온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떨까요? 이런 유형은 나오겠지만 이렇게 똑같이 나올까요?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조금 어려워진다면은 예를 들어 뭐 두 개의 염색체는 두 개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연관이 좀 돼 있다던가 연관이 조금 그렇다면은 이 중에 한두 개는 성염색체에 있어서 남자나 여자냐에 따라서 이게 남자라서 X에 있어서 하나만 있는 건지 여자라서 둘 다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따지게 하는 그러한 좀 어려움을 추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유형을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표도 보면은 그래프 좀 볼까요? 그래프도 이렇게 어떤 두 유전자를 더한 값을 준 경우도 흔치 않았어요. 그게 좀 낯선 좀 뭐 신유형 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크게 뭐 상관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이 3자리인데 두 개를 더해서 3이 나온다는 거는 만약에 둘 다 동형접합이었으면은 이 3이란 건 나올 수가 없거든요. 1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 짝수만 나와야 되는데 이 3이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 유전자가 하나는 반드시 이형접합이어야 된다. H가 2형일지 T가 2형일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이형접합이겠구나 라는 거를 이 니은을 통해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얘는 이런 형태의 이 두 개 다 있어야 되니까 2n인 상태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에 표를 보니까 보자마자 뭐가 있습니까? 이 스몰 h가 있는 애가 존재하죠. 그 말은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형접합인 거는 h였구나. t는 라지 t로 동형인 거고 그럼 스몰 t는 갖고 있지 않으니까 전부 다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겠네요. 자, 표를 좀 더 볼까요? 자, 표를 좀 더 보니까 이 라지 R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라지 R들도 마찬가지로 동형접합으로서 라지 R만 들고 있다면은 없는 애가 존재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순 없겠죠. 얘가 어떤 분열을 하든 전부 다 라지 R 하나는 딸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다는 말은 하나는 뭐가 돼야겠어요? 스몰 R이, 즉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스몰 R이 이렇게 있다는 걸 뭐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유전자 형은 종합해 보면은 H하고 R은 이형접합이고 T만 라지 T로 동형접합인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한번 보면은 그 기억년 디귿과 1, 2, 3을 맞춰야겠죠. 자, 이 같은 경우는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가 되니까 이 같은 경우는 핵상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N이 되겠죠. N. 이렇게 될 거고요. 3 같은 경우도 스몰 h가 없죠. 아예 없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스몰 h가 없다라는 건 뭐가 있는 거다? 그렇죠. 라지 h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스몰 t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 여기에도 보면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라지 t가 이렇게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 3을 지금 기억 디귿하고 한번 기억년 디귿하고 맞춰 봐야 될 텐데 3 같은 거는 보니까 라지 H는 있는데 라지 R이 없죠? 이렇게 누구는 있는데 누구는 없는 거 이런 거 어떤 경우라고요? 분리된 N인 상태라고요. 그럼 2N 상태라면은 요거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뭐 하나라도 없으면은 스몰 t는 아예 없으니까 상관없는 거고 스몰 h가 됐든 라지 r이 됐든 간에 2n 상태라면은 이게 뭐라도 있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x가 뜨면은 2n은 될 수가 없는 거겠죠. 이 상황상. 그래서 2, 3이 n이었고 1이 자연스럽게 뭐겠습니까? 2n이 되겠죠. 왜? 요 니은은 2n이니까 2n짜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묻지 않았지만 1의 스몰 h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로마자 1 세포에 스몰 h 있겠어요? 없겠어요? 방금 말했죠? EN 상태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스몰 h든 라지 h든 스몰 r이든 라지 r이든 라지 t든 간에 전부 다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쨌든 간 니은에 해당하는 거는 세포 1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하고 디귿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더해서 2가 될 때 2 같은 경우는 스몰 h가 있으니까 라지 h가 없죠? 라지 h가 없는데 더해서 2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가 기억이 2가 되고 디귿이 3이 되겠네요. 그래서 굳이 쓰면 3 같은 경우는 유전자 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는 3 맞죠? 라지 H 그 다음에 R 라지 R이 없으니까 스몰 R T로 라지 T 이렇게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겠어요? 라지 H가 없고 스몰 H가 있죠? 그럼 스몰 H 라지 R이 없으니까 스몰 R 그 다음에 T는 무조건 라지 T인 거죠. 뭐 이런 거죠. 굳이 말하자면 자, 분석도 했으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기억 가에는 스몰 H 라지 스몰 라지 계속 말하니까 귀찮네요. 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가에는 스몰 h, 라지 r, 스몰 t를 모두 갖는 세포가 있다. 모두 갖는 세포가 있을 수가 없죠. 누구 때문에? 스몰 t는 애초에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2는 기억입니다. 2는 기억 맞죠? 니은 맞습니다. 자, 3에 3 누구라고요? 지금 디귿이죠. 3에 라지 H 3 몇 개 있어요? 하나 있는 거죠. 스몰 R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는 거죠. 라지 T 몇 개 있어요? 하나 있는 거죠. 2분의 1이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었네요.
10번 같은 게 조금은 낯설 수 있는데 뭐 공부할 수 있는 방법밖에 더 있나요? 100% 출조 이런 건 맞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나오면 꼭 맞추길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쉬워졌습니다. 다시 11, 12는 또 그냥 평범한 문제를 받겠는데 11번 같은 자극의 전달 문제는 늘 고난이도로 출제될 수 있는 경우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의가 있게 편하게 그냥 굉장히 쉬운 저난이도 문제로 출제가 돼서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제든 그 고난이도 나올 수 있으니까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자극이 들어오면은 탈분극, 재분극, 그 다음에 다시 분극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탈분극이 일어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죠. 나트륨 이온의 유입 때문이었고요. 재분극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죠? 그렇죠. 칼륨 이온의 유출, 세포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기억. T1일 때 P에서 탈분극. 자, T1은 지금 나트륨이 엄청 투과된다. 근데 나트륨은 항상 어디로 이동하죠? 지금 들어오는 방향으로 투과가 되죠? 어쨌든 나트륨이 한창 들어오고 있는 주간이니까 탈분극이 맞습니다. 아까 말했죠. 나트륨이 들어와서 탈분극, 칼륨이 나가면서 재분극이었습니다. 자, 니은 T2일 때 니은의 농도, 니은은 방금 칼륨 이온인데 농도는 여러분들 굉장히 자주 물어봐요. 근데 굉장히 쉽다 그랬죠. 왜? 나트륨의 농도와 칼륨의 농도는 약간 변할 수 있지만 누가 더 큰지 낮은지 누가 더 높은지 낮은지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칼륨은 항상 어디에 많습니까? 항상 안쪽에 맞는 거예요. 지금 어느 구간을 찍든 어느 상황을 찍든 칼륨은 항상 안쪽에 많고 나트륨은 항상 바깥쪽에 많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는 뭐라 그랬나요? 세포 안에서가 바깥에보다 높다. 아니, 많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뉴런의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통한 기억, 나트륨의 이동을 차단하고 나트륨 이온이 이동을 못한대요. 역치상의 자극 주었을 때 활동전이가 생성되지 않는다. 활동전이는 언제 생긴 겁니까, 여러분들? 탈분극이 발생하고 탈분극 때문에 막전이가 상승했을 때 그 최고조로 상승한 그 전이만큼을 활동전이라 불렀죠. 그런데 나트륨이 이동하지 않으니까 이 탈분극이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탈분극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활동전이 생기지 않게 되겠죠. 이것도 맞네요. 답은 다 맞으니까 5번이 답입니다. 다시 좀 지식을 묻는 문제로 바뀌어버렸죠. 또 쉬워졌습니다. 실제로 유전 파트 빼고 이번 수능은 다 그냥 평범하고 쉬운 문제였어요. 가계도 분석과 아까 10번 같은 세포 분열해서 유전자형 찾는 문제를 누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냐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수능이었습니다. 자, 12번 상호작용이네요. 기생과 상리공생이 하나였는데 예시를 보자마자 알겠죠? 우리 겨우살이 보자마자 기생이구나. 뿌리옥 박테리아 보자마자 상리공생이네. 라고 보시고 문제 바로 풀게요. 가는 기생의 예다. 맞고요. 자, 니은 가와 나는 각각의 이익을 얻는 종이 있다. 자, 기생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하나는 이득을 보고 하나는 손해를 보는 경우. 상리공생은 둘 다 이득을 보는 경우. 어쨌든 간에 각각 이익을 보는 종이 있긴 있죠. 니은 맞고요. 자, 꽃이 벌새에게 꿀을 제공. 그러면은 벌새는 꿀을 얻었으니까 이득 봤죠. 자, 벌새는 꽃의 수분을 돕는. 그럼 꽃 같은 경우도 수분에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득 봤죠. 둘 다 이득 봤죠. 그러니까 상리공생 맞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또다시 30초도 안 걸리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번부터 12번까지 문제풀이 한번 맞춰봤습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 얘기했듯이 이번 수능은 문제는 그냥 평범했다. 평범한 게 뭐죠? 유전만 좀 어렵고 나머지는 그냥 그랬다. 좀 더 선생님의 생각을 들어가면은 솔직히 쉬웠다. 이 11번 같은 자극의 전달 파트도 쉬웠고 나머지도 그냥 지식을 묻는 게 많았고요. 신유형들은 전부 다 그냥 자료 해석에서 끝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랬다. 그래서 옛날처럼 6번 같은 거나 10번 같은 거를 누가 얼마나 빨리 해결할 수 있냐 라해서 좀 판가름이 나는 거였고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수능의 워밍업이었습니다. 10번도 솔직히 공부 많이 한 친구한테는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생명과에서 수능은 뭐니 해도 이 유전 파트가 되겠죠. 이 유전 파트는 얼마나 좀 어렵게 나오고 난해하게 됐는지를
2부에서 선생님 같이 한번 또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도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다 볼 필요 없죠. 남은 우리 온라인 클래스 시간을 이용해서 보시면 되니까요. 지금 욕심내서 보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시기를 봐야겠죠. 출석이니까 꼭 보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